이 정비례에 관련된 개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진행할 거니까 집중해서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공부할 내용 오늘 정비례 관계가 무엇일까 이런 걸 공부를 할 건데 정비례라는 거는 우선 두 변수 x랑 y 사이에서 x가 2배, 3배, 4배가 될 때 y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관계가 있으면은 y는 x에 정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비례할 때는 관계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y가 x에 정비례할 때 x랑 y의 관계식은 y는 ax 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비례의 성질 y가 x에 정비례할 때 x 값에 관한 y 값의 b는 x분의 y로 항상 일정해요. 자, 아까 정비례 관계식이 y는 ax라고 얘기했는데 자, 좌변이랑 우변을 똑같이 x로 나누게 되면은 약분이 되기 때문에 요 x분의 y가 a로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아직 감이 안 오실 건데 지금 선생님이 예시를 들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 1리터에 1,500원 하는 휘발유 X리터의 값을 Y1이라고 얘기하면은 잘 보세요. X는 리터예요. Y는 가격이에요. 1리터에 1,500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X가 1일 때는 1,500원이고요. 2리터는 당연히 2배가 될 거니까 3,000원이 될 거고 3리터의 가격은 1,500에다가 3을 곱하니까 4,500이 될 거고 4리터의 가격은 1,500원에 4를 곱해서 6,000원이 되겠죠. 따라서 x가 2배, 3배, 4배 증가할 때 y도 마찬가지로 2배, 3배, 4배 증가하는 x랑 y의 관계를 우리는 정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요 y는 x의 정비례하는데 x가 1일 때 1,500원이고 2일 때 3,000원이고 3일 때 4,500이니까 요 앞에 뭐를 곱해줘야 되냐? 1,500을 곱해주면 돼요. 이게 x랑 y의 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럼 y는 AX꼴로 정리가 되는 거고 그때 이 1,500원이 뭐가 되는 거냐면 A가 되는 거예요. A. 그러면 마찬가지로 좌변이랑 우변을 똑같이 X로 나눴을 때 X분의 Y가 항상 1,500으로 일정하다라는 관계식을 우리는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밑에 Y는 AX꼴, Y는 3X, Y는 마이너스 2X, Y는 4분의 1X, Y는 0.1X처럼 이렇게 요 A가 딱 어떤 상수, 딱 정해진 값으로 일정할 때 우리는 y가 x에 정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y는 2x 플러스 1처럼 뒤에 어떤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이거는 정비례 관계가 아니에요.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얘는 y는 ax 꼴이 아니야. y는 5 앞에 x분의 1이 곱해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은 정비례 관계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거고 선생님이랑 개념 원리 확인하기 문제 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념을 잡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한 개에 500원 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한다. 구입한 아이스크림의 개수를 X개라고 얘기하고 그때 지불한 금액을 Y1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 개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은 500원이고요. 두 개 구매할 때는 1,000원이 될 거고 세 개 구매할 때는 1,500원이 될 거고 4개 구매할 때는 2,000원이 되겠죠. 보세요. X가 2배, 3배, 4배 증가함에 따라서 Y도 2배, 3배, 4배 이렇게 증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정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때 요 Y를 정비례 관계의 식으로 나타내면은 Y는 500 곱하기 X가 되는 겁니다. 즉 너분의 너를 하든지 너분의 너를 하든지 너분의 너를 하든지 너분의 너를 하든지 그 결과가 항상 500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얘가 A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관계식은 y는 500x다.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시속 20km로 달리는 자전거가 x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y라고 하자. 그럼 1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시속 20km이기 때문에 1시간에 20km 가는 거고 2시간에는 40km 가는 거고 3시간은 60km, 4시간엔 80km가 가겠죠. 이것도 우리는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1을 이렇게 20으로 나눈 결과나 자 2를 40으로 나눈 결과나 3을 60으로 나눈 결과가 항상 20으로 일정하니까 우리가 관계식을 만들 때는 y는 20x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때는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에는 동그라미, 정비례하지 않는 것에는 x표를 하세요. y는 6x, a죠.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y는 1x 뒤에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얘는 정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얘는 좌변이랑 우변에 똑같이 x를 곱해주시면은 y는 마이너스 7x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비례 관계에 있다. 얘가 a라고 보시면은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좌변이랑 우변을 x로 나눴을 때 y는 x분의 3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x가 분모에 나와 있을 때는 정비례 관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얘는 3 곱하기 x분의 1 꼴이기 때문에 정비례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정비례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y는 2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x 앞에 어떤 숫자만 이렇게 단독으로 있을 때는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빼주고 뒤에 x꼴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1, 6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꼴의 형태를 우리는 정비례 관계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자, y가 x에 정비례하고 x 값에 대한 y 값이 다음과 같을 때, x가 2일 때 y가 8이래요. 자,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 때 x가 2일 때 y가 8이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a를 구할 수가 있죠. 2분의 4, 2분의 8이니까 2분의 8 약분시키면은 얘가 4가 되는 거고, 정비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때 정비례 관계식은 y는 4x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랑 y 표를 만들어 봤을 때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12라고 했으니까 3분의 마이너스 12 쳐주면은 a가 마이너스 4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4x에 관한 정비례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3번도 마찬가지로 x가 6분의 5일 때 y가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6분의 5분의 3분의 1, 6분의 5분의 3분의 1이 a가 되는 거고, 분수분의 분수꼴을 정리를 할 때는 가까운 것끼리 곱한 거분의, 가까운 것끼리 곱한 15분의 먼 것끼리 곱한 6, 얘가 a가 되는 건데, 한 번 더 3으로 약분되기 때문에 3, 5, 15, 3, 2, 6, 5분의 1을 a라고 둘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때 정비례 관계식은 y는 5분의 2x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꼴의 형태를 우리는 정비례 관계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핵심 문제 익히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y가 x에 정비례하는 거, 정비례 관계식을 구하라는 소리겠죠. 이렇게 우선 뒤에 플러스 2가 붙어 있는 건 정비례 관계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얘는 0 곱하기 x니까 그냥 y는 0이죠. 네, 이런 것도 정비례 관계식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야. y는 0.5x, a죠. 정비례 관계식 가능한 거고, 자, 얘도 됩니다. y는 4분의 1을 앞으로 빼주면은 4분의 1 곱하기 x라고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얘가 a가 되면서 정비례 관계식이 맞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y는 x분의 1인데 이렇게 분모에 x가 있을 때는 정비례 관계식이 선생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억 같은 경우 좌변이랑 우변을 3으로 나눠주면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x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때 얘가 a가 되는 거니까 얘는 정비례 관계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례 관계식은 기억, 디귿, 미음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정비례 관계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y가 x에 정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x가 8일 때 y가 마이너스 6이다. x가 4일 때 y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럼 정비례 관계식을 우선 만들어야 되니까 x가 8일 때 y가 마이너스 6이라고 했어요. 그럼 너분의 너가 a가 되는 거고, 우리가 a를 구할 때는 8분의 마이너스 6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로 약분 쳐주면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얘가 a가 되는 거고, 정비례 관계식을 만들면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3x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정비례식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x가 4일 때 y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 4를 집어넣어서 y를 구해주시면 돼요. x에 4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4를 곱하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y 값은 약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따라서 그때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을 y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y가 x에 정비례하지 않는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정비례 관계식을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시속 60km로 x시간 동안 달린 거리가 y다. 선생님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뭐라고 했습니까?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다. 이 관계식을 선생님이 외우느라고 했죠. 자, 거리를 y라고 줬으니까 거리에다가 y를 집어넣고요. 시간, x가 시간이죠. 시간을 선생님이 x라고 잡을 거고요. 시속, 속력이 60이라고 했으니까 속력을 60으로 잡을게요. 그럼 좌변이랑 우변에 60을 곱하게 되면은 y는 60x가 되기 때문에 y는 60x, 얘는 정비례 관계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얘는 정비례 관계식이 맞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밑변의 길이가 x고 높이가 y인 삼각형의 넓이가 20이다. 자, 그림을 선생님 한번 그려보시면요. 밑변의 길이가 x고요. 높이가 y예요. 자, 그러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밑변 곱하기 높이를 2로 나눈 게 넓이 20이 된다는 소리고, 좌변이랑 우변에 2를 곱해주면은 x 곱하기 y가 40이란 소리고요. 좌변에 y만 남겨두기 위해서 좌변이랑 우변을 x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약분되면서 y는 x분의 40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런 식은 정비례 관계식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정비례 관계식이 안 돼요. 맞죠? 얘는 y는 40을 앞으로 빼주고 곱하기 x분의 1 꼴이 있기 때문에 분모에 이렇게 x가 있는 거는 정비례 관계식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식은 써줄게요. y는 40 곱하기 x분의 1인데 이렇게 분모에 x가 있는 거는 정비례 관계식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한 개에 1,800원 하는 아이스크림 X개의 가격이 Y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표를 만들어 보면은 X가 뭐가 되는 거야? 개수가 되는 거고 Y가 가격이 되는 거겠지. X가 1일 때 1,800원이고요. 두 개 구매하게 되면은 당연히 3,60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X가 2배 될 때 Y도 2배가 되기 때문에 정비례 관계식이 되는 거고, 너분의 너가 1분의 1,800이 A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정비례 관계식이 맞아요. y는 1800x 이렇게 되겠죠. 정비례 관계식이 맞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x랑 5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y 제곱 센티미터이다. 자, 보겠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뭐고요? x고요. 세로의 길이가 5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y다.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기 때문에 너랑 너랑 곱해주면은 5 곱하기 x를 처리해서 y는 5x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정비례 관계식이 맞지요. y는 5x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x랑 y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0이다. 자, 그림 한번 더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넓이가 아니라 둘레입니다. 가로가 몇이고요? x고요. 세로가 y래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가로 2배, 세로 2배 해줘야 되니까 2 곱하기 x 플러스 y가 뭐란 소리예요? 20이란 소리예요. 그럼 약분시켜주면은 x 플러스 y가 10이란 소리고, y만 내버려 두고 x를 뒤로 넘기면은 이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 되겠습니다. 얘는 정비례 관계식이 아니죠. 이렇게 뒤에 뭔가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뒤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면 정비례 관계식이 아니라고 했죠.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 정비례 관계식이 아닙니다. 정비례 관계식이 아닌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과 아까 아니었죠. 2번이 2번과 5번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정비례 관계식이 아닌 걸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확인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에 소금물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요거는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10%의 소금물 X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Y라고 했어요. 그럼 얘도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Y가 소금의 양이고요. X가 소금물의 무게예요. Xg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X를 선생님이 이미 10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100g에 10%의 소금물이 들어있대요. 10%의 소금물 100g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들어가는 소금의 양은 100g의 10%, 100분의 10을 곱해서 10g의 소금 양이 들어가 있는 거고, 2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농도가 10%라고 얘기했으니까 20g이 들어가 있어요. 300g일 때는 몇 g이 들어가 있습니까? 30g이 들어가 있죠. 2배, 3배가 되어에 따라서 y도 2배, 3배가 이렇게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는 100분의 10이 a가 되면서 10분의 1이 a가 돼서 y는 10분의 1x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얘는 정비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비례 관계 중에 우선 기억은 맞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242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되는데요. 6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전구에서는 전구를 생산할 때 불량률이 3%라고 한다. 이 회사에서 생산한 전구 X개에 대한 불량 전구의 개수를 Y라고 할 때 X랑 Y의 관계식을 구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선 X랑 Y를 표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00개를 생산해 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개를 생산할 때 불량률이 3%라고 했으니까 불량품의 개수는 100의 3%, 100개를 생산할 때 3개의 불량품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 200개를 생산하게 되면은 200 곱하기 100분의 3으로 해주면 6개의 불량품이 생산이 되는 거고요. 만약 300개를 생산해 주면은 300 곱하기 100분의 3이니까 9개가 이렇게 생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임의로 X랑 Y 사이에 어떤 변수를 집어넣어서 관계식을 보도록 하세요. X가 2배, 3배 됨에 따라서 얘도 2배, 3배가 이렇게 되는 관계가 있으니까 얘는 정비례 관계가 맞고요. 100분의 3이 A가 되는 거예요. 100분의 3. 100분의 3. 따라서 Y는 100분의 3X라고 할게요. Y는 100분의 3X가 자,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고 얘는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42페이지까지 문제 푸시고 첨삭 받으시고 점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